아들이 여기 사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 영화 에브리바디스 파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프랭크는 쓸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겐 2딸과 2 아들이 있는데요. 주말에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고 흔쾌히 오겠다던 그들은 갑작스레 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바쁜 생활 탓에 고향에 오지 못한다고 생각한 프랭크는 직접 자식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큰아들의 집에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프랭크는 큰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던 딸의 실제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한다는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과 달리 중요한 연주가도 지휘자도 아니었지만 스스로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던 막내딸에게도 가보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프랭크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집니다. 프랭크는 한때 완고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식과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프랭크는 자식들을 찾아가 너희도 정말 괜찮니? 라고 물었고 자식들은 괜찮아요 라고 쉽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프랭크를 찾아 자녀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그제야 아버지에게 숨김없이 자기의 현재 삶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지 못했던 큰아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약물 과다服용으로 얼마 전 사망한 사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프랭크 눈에 자식들은 어른의 모습이 아닌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의 프랭크와 자식들의 모습이 다만 영화에서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2011년 멕시코의 한 캠프에서 강연을 하시던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으면 꺼내보세요. 이 강연을 마치거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고생해서 고맙다는 이야기,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라고요. 그날 그곳에 참석했던 클라라도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캠프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고 50대 남자가 내리더니 클라라, 내 딸 이름이 클라라예요. 딸을 만나러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클라라가 멀리서 뛰어와 맨 땅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클라라는 오래전 떠나지 말기를 간곡히 애원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멕시코를 떠나 캐나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어 결국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캠프에서 강사님의 말대로 전화를 했고 1년 만에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고 이른 아침 캠프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사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을 기다리던 아파트 앞에서 아버지 프랭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도 클라라 혹은 프랭크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 다가가고 싶어하며 자녀들을 안아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부모님께, 자녀에게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